꿀팁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 올린 것 중에 통합재가에 대한 거를 올렸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운영을 하시냐고. 저희는 정말 이 조그마한 그러한 주간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작아서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작아서 다른 곳에 오픈을 3번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다 3번 다, 3곳 다 정리를 하고 지금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곳은 완전히 제가 새로 만드는 시설이고요. 2곳은 기존에 하던 시설을 하도 저한테 좀 인수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께 더 잘 하실 분께, 제가 못하는 사람이 자꾸 2개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없으면은 참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이 주인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한 주인이고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주인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제가 여러 곳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껴본 내용들이에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이 백인시설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요렇게 작은 송정주간보센터가 버티려고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실 국립이던 공공기관, 공공형 주간보센터가 만약에 백인시설이 군포에 저희 옆에 이렇게 들어왔다 할 경우, 이거는요, 여기도 분명히 직원의 자격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사회복지사 몇 명, 필수 인력, 인력 기준 있죠? 그거는 다 똑같을 거고, 그리고 4등급 어르신을 똑같이 주겠죠? 근데 지금 뭐 이게 50인 이상 시설은 수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공공기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뭐 직접 뭐 조리를 하는 사람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급식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식사를 직접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그 대신에 여기가 이게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빈틈, 허점, 그거를 이제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그런 임대료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임대료에 대한 그만큼 더 세이브가 되겠고, 또 아마도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의 월급이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로 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공공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백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가정보다는요, 저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하냐면은, 우리 여기에 이제 군포시에 주간보센터가 시립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시립이 어느 날 보니까 한 2년 정도 됐어요. 차량이 25인승 그 차예요. 미니버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뒤에서 저는 정말 그 차에 배기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뭐 하여튼 똥구멍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정말 기분 나쁠 것 같고, 제 인격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배기 가스 통이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또 뭐냐면, 보니까 차가요, 너무너무 낡아가지고요, 털털털 소리도 너무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저는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그 차는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정말 똥이에요. 똥을 막 뿜어내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또 뒤를 보니까요,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어르신을 모시는 차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알아보면요, 그 차는요 25인승이니까 커가지고요,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25인승 안에 어르신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한 15분은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타신 어르신은 1시간 이상을 그 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요, 차가 전기차 세대하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에도 최대한 안 모시려고 그래요. 이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모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셔요.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립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뭐 획일화, 그리고 그 차를 바꾸기까지요 거의 2년 걸렸어요. 제가 2년 동안을 막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저한테 정말 죄송한 거죠. 왜? 매연을 뿜어내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예산에 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못해가지고 다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시립도 별거 아니네. 시립이 오히려 저는 즉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이 전기차 세대를 굴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기차로 했다고 환경부에서 저 상 주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이제 승합도 나오면은 전기차로 바꿀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허점이구나. 어떻게 저런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개인이 했더라면 즉각 반영을 시켰을 텐데 그 더디구나. 그 결정의 단계가 많구나. 이 단계 저 단계 다단계가 되는 거죠. 결정하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허점이고, 또 저녁을 안 줘요. 그리고 토요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방학도 있어요. 막 1달, 2달 쉬어요. 그럼 그때는 희한하게 다른 데 가시기도 하지만 잠깐 이용하시고 또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또 그냥 오신대요. 그래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저는 저희 어르신 한 분이 저희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제 어르신의 병이 좀 깊어졌어요. 근데 매사가 불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못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보호자님은 군포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엄마 여기 아니면 다른데 못 간다. 근데 시립에 가신 거예요. 근데 한 2달 후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어르신 이제 너무너무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도 이제 띄워놨다가 어디다 뒀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무슨 난리가 났는데 어르신이 내 사진 어쨌냐고 막 난리 치셨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보호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혹시 거기 자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2자리 딱 있을 때였거든요. 네, 있어요. 보호자님 어쩐 일이세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여기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미주알 고주알 뭐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보호자님 오시겠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네, 저희 대환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호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차를 타면은 너무 오래 타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정문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님은 바쁜데 직장을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오면은 그 앞에까지 모시고 내려가야 되고 어르신 걸음도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그리고 토요일 하죠. 또 늘 했었는데도 이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한번 뒤었으니까 거기서. 네, 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점 때문에 거기를 저녁도 안 주고 하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센터로 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셨다가 오신 분이 저희 3분이나 계세요. 다른 데 가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송정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오셨는데 반드시 시립이고 그런 데가 반드시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요. 대기를요. 거기는 10몇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기 근무해봤어요. 시립, 구립 다 해봤어요. 거기도 사람이 하는 곳이고 주인이 없어요. 거기는 책임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요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감성 경영하면서. 그리고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아침에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데 사립학교 하나가 있어요. 고등학교예요. 여기가 군포잖아요. 이제 무슨 고등학교예요? 군포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거기가 사립이거든요. 유일한 사립. 아니 몇 군데 거기 유일할 거예요 아마 거기가. 거기는 선생님들도요 너무 열심히시고요. 아침에 보면은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니 무슨 우리나라 인구 감소야. 저 학생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차 지도 다 하세요. 호루라기 부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바로 저거다. 거기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중요 요직에 계신 분이에요. 요직. 그 선생님을 통해서도 알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 선생님은 졸업생 이름을 다 외워요. 그 지금 거의 30년을 거기서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거기가 어디요? 시립? 국립? 공립? 사립이요. 사립고등학교. 저희는 사립이에요. 주간보센터가 사립이 훨씬 많죠. 그리고 50인 시설과 22인 시설의 수가를 차이를 둔다는 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서울형 데이케어나 거기 보면은 20인 시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서울은 정말 많이 보전을 해주더라고요. 서울형 데이케어는 보전이 정말 많이 돼서 손해는 안 나요. 22명, 20명이어도. 그게 훨씬 많아요. 20명 시설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요. 우리는 반대하면 돼요. 힘을 합쳐서 반대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정신, 봉사정신, 살신성인정신 그러잖아요.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너무 이런 게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직접 일일이 어르신들을 챙기고 보호자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 우리가 되어야 단점은 최소화하고 우리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센터장님의 마인드 그리고 이 철학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대. 설령 들어온다 해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큰 시설과 경쟁해서 다 뭐 대형마트가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마트도 장점과 단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우리는 허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송정주간보센터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게 시설을 더군다나 저희는 전원형이에요. 막 밭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디가 고장나면 제가 직접 막 고치고 하거든요. 일일이 다 기술자 부르면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배워서 하면 돼요. 갈수록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서구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 이야기 듣고 좀 더 용기와 힘을 내시고 얼마든지 틈새를 좁히는 거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어떤 거를 한 가지 뭐를 사야 되겠다 하면 저는 즉각 바로 즉시 주문을 해요. 그리고 하듯이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걸로 꾸준히 노력하면 그런 공공기관은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이거 품위 올리다가 끝나요. 어떤 한 가지 기한을 했어. 이걸 합시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최종 단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경영으로 우리는 수익을 많이 못 내지만 그래도 손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간보 센터장님들 모두 화이팅!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의 요양원 원장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이와떡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와떡TV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